양양에 오픈하는 호텔은 세인트존스 호텔이 아닙니다. 양양이라는 시장이 지금 좀 되게 불안정하잖아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양양은 결국 양양인 거죠. 그러면 그 브랜드에 어떤 가치가 있죠? 아무런 가치가 없죠. 서비스 사업도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윤을 남겨야 되고 사업이 안정화가 되는 게 당연히 궁극적인 목적인데, 근데 결국에 서비스업은 재방문이 제일 중요해요. 재방문을 해주는 고객들이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 오늘은 양양에 이제 곧 오픈 예정인 호텔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이제 제가 새롭게 오픈하고 일을 할 곳이라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오픈 예정은 4월 말 정도로 잡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인력 채용이라든지, 그리고 채용이 되면 이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3월쯤에 완전히 리크루팅이 끝나면 직원들 교육을 시키면서 트라이얼 스테이라고 하죠. 이제 시숙 행사를 할 거예요. 돈은 받지 않되 잠자리를 제공하면서 저희도 호텔 운영을 오퍼레이션을 돌려보고, 손님들도 오셔서 숙박을 해보고, 고객 입장에서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게 부족했고,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오픈하기 전에 이런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지 정식 오픈했을 때 문제가 덜 생기고, 이런 과정을 아무리 거쳐도 사실 오픈하면 문제는 늘 생겨요. 왜냐면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 손에 익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무튼 그리고 더더욱 준비가 되고 안 된 거는 저희의 탓인 거고, 손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신규 오픈이건 뭐 10년이 됐건 똑같은 돈을 내고 상품을 구매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온전히 그 상품에 대한 값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픈 시기를 4월로 잡고는 있지만 준비가 안 되면 연기가 될 수도 있어요. 가능한 5월을 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름 직전이기 때문에 바빠지기 전에 저희도 어느 정도 운영을 해보면서 나중에 이제 완전히 사람들이 많아질 때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계속 양양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강릉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공의 하자라든지 보수해야 될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어서 벽지가 벌써 까졌다든지 떴다든지, 바닥에 뭐 매지나 뭐 실리콘 마감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등등 너무 많이 보여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일일이 다 찝어서 모든 객실과 모든 공용부 공간에 대한 하자 보수 요청을 이제 시공사에 할 거고, 시공사에서 그 부분을 완벽히 처리를 해주면 그때 여러분들 맞을 준비를 해야겠죠. 브랜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거나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거는 꼭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양양에 오픈하는 호텔은 정확히 세인트존스 호텔이 아닙니다. 이제 이 얘기를 들으시면 뭐 놀라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에 이 호텔을 시행하고 시공하고 그 초반에는 세인트존스 양양으로 시작한 게 맞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강릉의 세인트존스라는 브랜드는 엄밀히 따지면 그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이 서해종합건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텔을 지은 회사죠. 그러다 보니 양양에 있는 이 호텔은 시행 시공도 완전히 다른 회사에서 했고, 운영도 별도의 독립된 법인에서 하는데, 이게 브랜드가 세인트존스다 보니 참견을 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사실 알게 모르게 고충이 좀 있었고, 그게 이대로 쭉 세인트존스라는 브랜드를 걸고 운영을 하면은 나중에 분명히 문제의 여지가 생길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고, 그 시점부터 저는 계속 고민을 시작한 거예요.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꾸로 생각을 하다 보니 원천적인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하기 시작했어요. 세인트 존스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지? 왜 세인트 존스여야만 하는가? 이런 이제 원천적인 질문을 던지다 보니 오히려 생각이 맑아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브랜드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누가 운영을 하고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인트 존스라는 브랜드로 어딘가에 오픈을 했는데 결국 운영은 뭐 바보 존스처럼 운영을 해요. 비유를 하자면. 그러면 그 브랜드에 어떤 가치가 있죠? 아무런 가치가 없죠.
이렇게 재해석을 하다 보니 어쨌든 이 호텔은 어쨌든 분양형 호텔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더 딥하게 얘기하면 복잡해지긴 하는데 분양받은 분들이 대부분 또 이제 수익형 분양자이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저희가 호텔 영업을 잘해서 돈을 번 거를 골고루 나눠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분양형 호텔의 운영사의 미션은 하나예요. 영업을 잘해서 분양자들에게 기대한 만큼 수익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나름 오랜 시간 고민 끝에 나온 브랜드가 세인트 더 스위트 양양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제 브랜드를 굳이 해석을 하자면 양양에 있는 호텔은 객실이 강릉이랑 비교했을 때 평수가 넓어요. 기본 객실이 여기 기본 객실이 한 1.5배? 강릉은 한 8평 정도 되는데 양양에 있는 호텔은 제일 작은 객실이 12, 13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릉에 있는 주니어 스윗, 로얄 스윗 정도 사이즈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제일 작은 객실도 꽤 넓고 쾌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브랜드 이름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세인트라는 어감은 사실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고객들한테도 인지되기도 되게 좋고 그거를 굳이 버리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세인트의 이 양양의 호텔은 객실이 넓고 그런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더 스위트라는 걸 붙였고 그리고 여기 지명을 브랜드에 녹이고 싶어서 만든 브랜드가 세인트 더 스위트 양양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게 과연 양양에 있는 호텔을 어떻게 운영을 할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도 양양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스터디하고 있고 양양이라는 시장이 지금 좀 되게 불안정하잖아요. 물론 저희가 있는 곳은 낙산해수욕장 앞이기 때문에 인구 죽도해변이랑은 또 동네가 다르고 뭐 그렇긴 한데 무튼 한국에 있는 예를 들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양양은 결국 양양인 거죠. 그게 뭐 낙산이든 인구든 죽도든 뭐 하조되건 공간에 대한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진 것도 사실이고 근데 뭐 저는 요즘 낙산을 일부러 식사 시간에 맞춰서 가거든요.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요. 왜인가를 봤더니 일단 거기는 낙산사라는 큰 컨텐츠가 있어요. 낙산사라는 되게 유명한 절이 있고 또 설악산이라는 우리나라에서는 큰 유명한 산이 있기 때문에 시즌에 상관없이 생각보다 유동인구가 많은 것 같아요. 양양 중에서도 낙산이라는 곳이 지금 어떻게 인프라가 교통 인프라는 어떻고 F&B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기타 다른 인프라들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놀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오는지 계속 지금 저도 학습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미래에 생겨날 인프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저는 운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 호텔이라는 게 모르겠어요. 저도 전공도 호텔 매니지먼트를 했고 관련된 곳들에서 쭉 미국에서부터 일을 해왔고 한국에서는 꽤 큰 대형 호텔에서 10년째 일을 해왔는데 참 이게 그 호텔 산업이라는 거를 허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라고 해요. 총칭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허스피탈리티를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접대, 환대, 누군가를 극진히 모시다, 대접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허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 안에 속한 업종들은 다 누군가를 환대해서 접대하는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숙박업의 형태일 수도 있고 음식을 제공하는 형태일 수도 있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호텔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기브는 주는 거고 테이크는 받는 거잖아요. 내가 뭘 줄 수 있을까 소비자한테? 기빙이 호텔 사업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제 주변에도 그렇고 꽤 많은 분들이 이런 직종에 종사를 하고 계시고 또 이런 사업을 꿈꾸거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사업이라는 것 자체만 보면 사실 비즈니스는 말 그대로 영리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맞는데 테이킹, 기빙보다 테이킹을 먼저 생각하고 접근을 한다면 저는 절대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단기적으로야 당연히 사업 구조를 그렇게 짜면 벌 수 있죠. 왜냐면 사람들이 한 번쯤은 올 수 있으니까. 마케팅을 잘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사업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맞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서비스업에서 돈을 벌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돈을 얼마를 벌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그게 그 사업의 시작이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서비스업은 한 번 오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리핏 게스트예요. 재방문.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강릉의 세인트존스 호텔, 이 큰 1000개가 넘는 객실 호텔을 운영을 하려면 일회성 손님들을 계속 받아서 이게 운영이 될까요? 절대 안 되죠. 대한민국의 인구가 그렇다고 무슨 몇억 명도 아니고, 그 중에 여기 오는 사람들은 한정적인데, 한 번 왔을 때 그 고객이 이 상품, 이 공간에 대한 만족을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저기 갔는데 너무 좋대, 이런 게 바로 바이럴, 우리가 말하는 바이럴 마케팅이고, 옛날 말로 굳이 따지자면 구전이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손님들한테 뭘 내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 사업을 운영을 하면 자연히 손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손님이 왔을 때 당연히 만족도가 높겠죠. 그러면 그 손님들이 결국에는 저희 회사를 대신해서 홍보해주는 인디비주얼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이 또 찾고 또 찾고, 왔던 사람들이 또 오고, 결국에 서비스업은 재방문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재방문을 해주는 고객들이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 자,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한 번도 이 상품을 경험하거나 사보지 않은 사람한테 이거를 구매하게 만드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이걸 팔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걸 포장해서 얘기를 할 거잖아요. 처음 와보는 손님한테는 마케팅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한 번 와보고, 두 번 와보고, 이 상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미 이 상품에 대한 로열티가 생긴, 만족도가 높은 손님들한테는 사실 굳이 더 이상 홍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미 우리 상품에 대한 충성심과 만족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고객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홍보나 마케팅에 힘을 덜 써도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결국에는 서비스 사업도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윤을 남겨야 되고, 사업이 안정화가 되는 게 당연히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렇게 되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객한테 뭘 내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먼저 해야 되고, 우리 상품에 대한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만족도가 높아지는 고객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이제 그 고객들이 계속 재방문을 함으로써 우리는 거꾸로 고객들한테 쓰는 우리의 시간과 비용과 인력을 점점 아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상적인 수익 구조가 나온다. 다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최소한의 시간과 공이 필요한 거고, 그 본질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